장만옥은 1000ml에서 되게 예뻤어. 1000ml. 그 여자 주인공이 사실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몰입이 좀 힘들었어요, 영화 보는데. 너 스타일은 아니고 그렇죠. 내 스타일인 것 같아. 나. 올백 뽀마den서. 다음 리뷰는 올백 하시나요? 우리 엄마가 날뛰는다. 너무 싫어해. 날티난다. 야, 욕을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안녕하세요. 응급실 사람들의 응급학과 전문의 기동훈. 비뇨의학과 안치현입니다. 너는 이번 화가 어땠어? 이번에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저번 화가 더 재밌었어요. 나는 이번 화가 더 좋았어. 알겠습니다. 8화의 주제가 뭔 거 같아? 안정환 교수가 로사 어머니한테 화양연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양조위와 장만옥이 나왔던. 그렇죠. 우리나라도 화양연화 드라마가 있었다고. 쟤다 다 바람피는 줄 알았어. 사람들이 화양연화 바람 피는 건 줄 아는 거 아니야? 전성기라고 얘기하는 뭐 40대일 수도 있고 20, 30대 가장 그렇죠. 어리고 예쁠 때 멋있을 때 이럴 때를 화양연화라고 생각을 하기 쉬웠는데 이제 옛날에는 20대를 화양연화라고 생각을 했으면 나의 20대보다는 나의 30대가 좀 더 화양연화였었던 것 같거든. 잠깐만 지금 30대 아니십니까? 그렇죠. 스스로 생각해도 꽃 같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니고. 너는 지금 화양연화인 것 같아. 저요? 제가요? 어. 사람들이 화양연화 바람 피는 건 줄 아는 거 아니야? 그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젊은이 하면서 퇴원을 하는데 너무 그 좋죠. 장면이 이번 화의 주제의식 같은 느낌이었죠. 아들이 사업을 계속 실패하다가 어머니가 아프다는 진단을 받고 그때 아들이 계약 성사됐다는 전화를 받아요. 어머니가 수술받고 5년 이상 또 외래를 다니시면서 잘 조절을 하시고 앓는이 같았던 아들이 자리를 잡고 그러면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화양연화가 아닌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렇죠. 간호해주시는 할머니들이 계속 바뀌시는. 그분은 몇십 년째 화양연화 하시겠죠? 그거 되게 공감되지 않았어요? 최성화 교수가 외래에서 설명을 하면서 요즘 70대는 예전 같지 않아서 60대 분들은 예전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아니지. 젊으시죠. 인터넷 짤방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우리나라 90년대. 보면은 25세인데 생긴 거는 거의 막 선배고. 그치. 트럭 뒤에 잡고 가고 막 이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메디스태프도 뭐 젊은 의사들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몇몇 의사 선생님들 나는 젊은 의사인가요?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사무엘 올만이라는 사람의 시가 있잖아. 청춘은 마음가짐이다. 누가 보는 이런 외관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엔 내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 이럴 때 참 형한테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씀도 되게 멋있었어요. 나는 내 욕심에 수술한 거라고. 나는 더 잘 살고 싶다. 더 편안하게 살고 싶다.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욕망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모습. 예전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게 약간 더 좋은 어른인 것처럼 그치. 이해를 하셨잖아요. 로사 어머니도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욕한다고. 그 얘기 하시다가 막상 키보드 앞에서 너무 신나하시잖아요. 그치. 전 되게 좋아 보였어요. 나도 너무 좋아 보였어. 내종양이신 분의 아들 입장도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서 뭔가 비난을 하거나 그런 그거 거는 좀 나쁘다고 아닌 것 같고. 이전에 그분이 이제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으로 사함을 하시고 힘든 시간을 다 받고 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수술하셨는데 78세 내 어머니가 좋아지면 너무 다행이지만 갑자기 우리를 못 알아본다든가 말씀을 못 한다던가 수술하고 나서 안 좋아졌다든지 맞아요. 케이스를 봤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저번에 초등학생 꼬맹이가 그 환자 본인이 기술하는 거 얘기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도 보호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은 안전하게 지금 상태로 사느냐라고 보호자는 이해를 하는데 막상 본인은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이해를 그치. 하잖아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점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는 수술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 저는 하죠. 나도 저런 상황이면은 70이 됐든 60이 됐든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게 사실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도 할 것 같아. 이번 화에서 어색했던 실제 현장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장면이 뭔지 알 것 같은데. 양석훈 교수와 맞아요. 그치. 아버님도 뭔가 잘못했어. 제가 봤을 때는 최민아 선생님 생각도 그렇게 잘못된 생각은 사실 아니지. 당연히 그런 상황들도 대비를 하는 게 의사가 생각해야 될 옵션 중에 하나죠. 대학병원들에서도 응급 중 하나가 출산 후에 출혈이거든. 출산하고 난 다음 자궁이 수축돼서 네, 출혈을 막아야 출혈을 되는데 그게 막아줘야 안 돼서 엄청나게 출혈이 쏟아져. 서비컬 라서레이션으로 온 산모. 바이탈만 들어도 되게 후덜덜한 바이탈이잖아. 74에 47에 레이트가 110 몇 회? 동맥이 찢어진 거였고 와. 헤모글로빈이 5점대, 혈소판도 5만대. 숨 떨리는 수준이거든. 혈관이 숨 쉴 때마다 탁탁탁탁 붙어. 내가 뭐 성밀과적 전문의는 아니지만 그 환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자궁을 적출해 되는 환자였던 것 같아. 저런 경우는 산모한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더라도 레지던트건 스텝이 나와서 산모가 위험할 수 있으니 자궁 적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적출을 하든지 아니면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할수 환자가 있다고 응급 얘기를 상황이다. 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필요하면은 자궁 적출을 하겠다. 만약에 이게 어그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해본 다음에 중간에 나와서라도 설명을 드리겠다. 그동안 환자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설명을 하고 수술방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남편이 어그리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어그리 안 할 수도 있고 친정어머니가 어그리 안 할 수도 있고 환자 입장에서도 어그리가 안 될 수 있어. 환자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고 환자가 명확하게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7화부터 8화까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 양석형 교수가 추미나 선생한테 야 당연히 뭐 보호자가 맞아요. 그건 아닌 것 그거는 같아. 조금 실제로 누군가 경험한 장면일 수도 있는데 조금 위험한 방식이고 현실에서는 들어가면서부터 안 되면은 보호자 옷 입혀서 들어와서 수술하면서라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소송 문제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롭기도 어렵고 얘기 듣고 달려온 가족은 의식이 흐렸다 이런 거를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궁 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보호자가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황당할 당연히 거예요. 황당해. 추미애 선생님도 너무 나쁜 선생님은 아니다. 이번에 좋았던 게 암 치료 후에 재발, 치매, 숨 차는 거.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면 어떡하지? 제가 생각해도 제일 걱정되는 것들이거든요. 고령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질환들을 그치. 잘 해결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진짜 슬기로운 사람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험 답안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정로사 그분이 수두증 네. 증상도 좋아지고 나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치매라는 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억들을 다 잃는 거고. 그렇죠. 난 옛날에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네네. 그 사람이 루이소성 치매라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네. 되게 안타깝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치매가 그냥 정말 기억을 잃는 수준이 아니라 환각이라던가 환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다 일으킬 수 있으니까. 루이소치 치매가 특히나 이제 환각 이런 게 좀 있지 않아요? 좀 현실과 이런 그런 게 경계가 안 지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머지 화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맞아. 좀 다행입니다. 전미도 배우의 연기를 다시 보면서 너무 감탄했던 신이 어머니 파킨슨 들으면서 그 울음을 참다가 결국 울먹울먹하면서 전화를 끊잖아요. 저도 같이 울었거든요 사실. 결국 이게 다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맞아요. 같아. 형이랑 저도 이제 부모님의 건강에 대해서 조금씩 더 신경 쓰이는 나이가 이제 됐잖아요. 이번 화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전화 한 통이 바뀌는 게 인생이라고. 최성화 선생님 그날의 하루도 그 인생도 전화 한 통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앞뒤로 잘 배치된 화였던 것 같아요. 현실을 되게 많이 반영했다는 생각을 했던 게 환자 보호자가 수술은 직접 하시죠? 라고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대리수술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지.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얘기고. 정말 근절돼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듣고 막상 병원에서 수술 날짜가 잡히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두렵잖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참 잘 대응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대학병원에서의 트레이닝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 것 같은데 대학병원은 누군가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교육병원이잖아. 그렇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이런 거에서 레지던트가 들어오는 게 싫다. 의대생들이 실습 참관 들어오는 게 싫다라고 싫다. 얘기를 하고 그게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결국 근데 교육을 하고 환자를 통해서 배워야지 그 사람이 또 다음에 누군가를 또 치료하고 그게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이 양성이 되는 게 또 교육기관이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숙련돼 있을 수는 없고 그치. 지방의 소아과 숙달된 정말 파견하자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숙달된 사람도 지방에 가서 환자를 안 보면 그 숙달도가 떨어지게 되는 게 의사인 것 같아요.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존재할 수 있고 거기서 또 더 배우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의사 환자가 서로의 공생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병원이라는 게 지금 고급 전문병원이라고 이해를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대학병원은 사실 대학교에 소속돼 있고 교육을 담당하고 교수와 인턴 레지던트 학생들이 같이 있는 그런 병원인 거죠. 직접 교수님이 들어오시죠? 라는 말씀은 당연히 교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전임의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수술을 돕거나 일부를 뭐 맡기거나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들이 잘못되진 않았다. 사회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의대생 실습 왜 들어오냐. 맞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나 이런 데서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참관이라는 게 어글이 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던가 그게 아니면은 차감되는 교육비를 그렇죠. 감안을 하고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해법이 있으면은 그렇죠. 좋을 것 같아. 그 질문지 갖고 오신 거는 사실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돌아서면 낮춰졌고 그리고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뭐 핸드폰에 좀 적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내가 다른 일을 하잖아. 안정환 교수도 다음 외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빨리 질문지 받아서 그냥 빨리 쩌르륵 얘기하고 주고 안정환 교수니까 받아줬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천명태 교수여도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많네요. 5개만 할게요. 장계월 선생은 이제 환자 보호자가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는 약간 왜 이렇게 행운- 집착하는 걸까? 약간 토템 같은 약간 느낌으로 토템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허위기만 한다고 좋아했을 것 같아. 행운의 마스코트 그런 경우 있어? 수달리 강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있는 환자분을 기억을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래도 최대한 들어가 볼게요. 대부분은 저희는 전신 마취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시죠. 가끔 있으세요. 수술을 받으러 오는 것 자체가 힘든 시간이잖아. 힘든 시간 그렇죠. 중에서 누군가한테 뭔가 의지할 의지할 수 수 있다는 있고 게 그래도 내 주치의라고 돼 있는 사람이 내 수술에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애정 혹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어서가 아닐까 추측은 되는데 궁금합니다.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후배가 사준 거 먹으면 안 된다. 홍도가 계속 사고를 치더라고요. 병원의 징크스? 환자 탄다. 환타. 환타 먹으면 안 되죠. 화이트 베드라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가 아무도 없을 때 새 침대, 하얀 침대일 때 그걸 화이트 베드라고 하는데 그냥 그게 폭풍 전야 같은.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지.
딸기 우유 신화가 있어. 서울대병원 특유의 문화인데 이상하게 자꾸 환자가 많은 시즌이 있잖아요. 나 혼자 계속 많이 들어오고 힘들지 그러면 딸기 우유를 먹었어요. 다량 먹어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이과적이 그렇다 치더라도 인턴이 환타 들고 온다 그러면 그 순간만은 욕하지. 그 김준환 교수가 창원에 갔다가 오는 길에 고속버스에서 만나잖아. 아 맞아. 눈 감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뒤돌아보면 아마 향이 아니었을까. 시작부터 끝까지 익수준 씨는 약간 향이 좋은 사람으로 나오죠. 또 계속 생각을 많이 했겠죠. 1년 이상. 언젠가 한번 우연히 마주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김준환 교수 입장에서는. 그 신을 보면서 애절한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서울까지 어떻게 가지? 서울 올라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창원에서 한 번에 오지 않는단 말이야. 휴게소도 한 번 들려. 왜 화장실도 한 번 가야 돼? 그러니까 화장실 앞에서 만나면은 인사를 해야 되나? 같이 뭘 먹자고 하기도 애매하고. 익순이가 먼저 타고 있어. 자기 탈 때 또 눈 마주칠 거고. 좀 자는 척해? 잘 지내니? 라고 물어봐야 되나? 옆자리에 가서 잘 지내냐 하기도 뭐. 모두가 다 로맨틱을 생각할 때 화장실 어떻게 가지? 화장실을 한 2번은 들릴 것 같은데. 이번에 노래 좋았다. 로사님이 같이 들어간 노래. 후이의 여전이라는. 목소리가 이익준 교수던데? 노래 진짜 잘하시더라. 중3 때 노래방 다녔을 때 그때 되게 많이 불렀던 유행했던 노래여서 이 노래를 처음 들어본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아. 이 드라마 보면서. 노래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아 벌써 아이돌이 리메이크한 게 있었어. 화양연화 이렇게 쳐보니까 BTS의 화양연화 나오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화양연화는 영화지만 누군가한테는 드라마였을 수 있고 누구한테 BTS의 누구한테는 노래일 또 수도 있고. BTS도 있고. 그렇죠. 그 이번에 파라에서는 한마디로 화양연화. 하양연아. 인생의 순간순간, 지금 순간이 내 인생의 화양연화다. 이게 70대건, 50대건, 30대건. 파라 재밌게 보셨나요? 파라 리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9화 때 또 뵐게요. 끝! 또 만나요? 당신의 화양연화는 언제신가요? 바로 지금이라고. 완전 꽂히셨는데요? 내가 그 영화 좋아했거든. 또 불륜 이야기. 친구들이 이걸 많이 보고 있더라고. 나한테 얘기만 안 하고. 되게 시니컬한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도 재밌었대. 영상이 없어도 한번 본 사람들은 굳이 뭐 영상 안 봐도 다 알 것 같아. 그러네. 확실히 완전 확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괜히 또 경고 맞고. 잠은 안 할 걸 그랬어. 신이랑 잠은 안 하고 할 걸 그랬어. 신은 잠은 안 하고 할 걸 그랬어.